선생님, 사실 네. 날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제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뭐 입학도 하고, 그럼요. 뭐 새 친구들하고 적응도 하고 이런다고, 이제 몸이 많이 허약해졌어요. 맞아요. 지치기도 했고요. 이럴 때는 네? 사실 너무 뭐 색다른 것보다는 네. 집에서 자주 먹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역을 준비했는데요, 네. 선생님. 미역을 어느 양만큼 어떻게 불리면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미역을 불리는 거에서부터 약간 실패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맞아요. 너무 많이 불리거나 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 네. 미역은요, 뭐 종이컵이라든지 머그컵 같은 거에다가 네. 가볍게 꾹꾹 누르지 마시고 네. 한 컵 정도면은 보통 한 3인분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요게 돼요. 3인분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물에 몇 분 정도 불려야 돼요? 물은요, 시간은 사실 뭐 오래 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불려주시면은 네. 아주 알맞게 잘 부르니까 네. 너무 오랫동안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미역을 네. 끓일 만한. 좀 불려놨어요. 자, 먼저 도마를 하나만 잠깐 주시겠어요? 네. 제가 물기를 조금 제거를 하고 네. 좀 먹기 좋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미역 향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미역국이 맛있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왜 보통 육수 같은 거 낼 때 네. 다시마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해초류에서만 나오는 감칠맛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이기만 해도 네. 맛이 좋습니다. 자, 잘라주실 때 네. 보통 어머님들이나 요리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만 딱 잘라줘요. 예. 그러면은 아직 안 잘린 것들이 좀 많아요. 아, 요거는요? 그래서 반대로 돌려서 또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오. 좀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야지 펼쳐지기 먹기 좋죠.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좀 담아 놓을게요. 네. 제가 지금 제 주먹으로 한 2주먹 정도 됐는데요. 네. 이 정도면은 한 3인에서 한 4인 정도 네.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에요. 저희는 미리 이렇게 네. 미역국이 들어가기 좋을 만한 크기로 구입을 그렇죠. 했죠. 국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지 국거리를 준비를 해주시면은 네. 가장 무난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뭐 국은 좀 끓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네. 자, 먼저 좀 예열을 좀 해놓을게요. 보통은 참기름으로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들기름으로 하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왜요? 들기름 훨씬 더 고소한 맛도 있고요. 네. 가열이 됐을 때도 그 향을 좀 잃지 않거든요. 오. 그래서 일단 맞아, 저희 엄마도 들기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들기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들기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요리에 다 넣어. 향도 참기름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고소하게.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다고 하니까 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를 먼저 이렇게 볶아주나요, 선생님? 네, 고기를 먼저 한번 볶은 다음에 네. 겉면이 살짝 익었을 때 제가 네. 미역을 같이 넣고 볶을게요. 오, 저는 옛날에 네. 미역은 이렇게 볶는지 몰랐어요. 이게 예. 미역을 볶는 거 안 볶는 거에 대한 맛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아니, 김치찌개에 김치도 네. 아니고 무슨 미역을 미리 볶아요. 그렇게? 미역도 한번 볶아주게 되면은 네. 훨씬 더 진한 맛이 잘 우러나거든요. 오.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볶아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역을 좀 넣을 거예요. 네. 자, 불린 미역을 함께 넣고 볶아줄 거예요. 이 미역을 넣고는 몇 분 정도 볶아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볶는 거는 크게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 하지만 적어도 한 3분 정도는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3분 정도. 네. 자, 이 볶을 때, 네. 한 1, 2분 정도 볶으면요. 색깔이 굉장히 네. 좀 더 밝은 녹색이 돼요. 그러게요. 네. 초록색이 되는데, 그냥? 네, 초록색이 되죠. 예. 이렇게 초록색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요. 네. 약간 밑간을 하면서 볶아주면 더 좋아요. 이때요?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국간장이에요. 밑간을요? 네. 오, 옛날에는 그냥 물을 붓고 거기에다가 간을 했는데, 이제 맞아요. 밑간을 하네요. 이렇게 밑간을 해주시면요. 고기와 미역에 약간 간이 더 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네. 넣어주세요. 국간장. 네. 선생님, 이렇게 간장을 넣는데요. 네. 이렇게 하고는 몇 분 정도 볶아주면 되나요? 이때부터는 한 3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충분히 네. 되는데요. 이때부터 또 이제 또 하나의 팁이 들어가요. 예. 보통 국이나 찌개 같은 거 끓일 때 무조건 물을 많이 넣고 끓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물을 많이 넣고 졸일 때 졸이더라도 그냥 넣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물을 나눠가면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오, 나눠가면서요? 네. 처음으로 물을 부을 때는 얼마큼 부으면 되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은 한 컵 정도. 한 컵 정도. 네, 뭐 계량컵을 한 컵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네? 뭐 집에서 약간 어렵다 하시면 국자로 한 3국자 정도 먼저 넣으셔서 볶으시면 좋습니다. 소량을 먼저 넣고요. 그렇죠. 오.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끓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조금 더 빨리 빼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자, 물을 네. 한 컵 정도? 넣고 먼저 한번 바글바글 끓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끓이고 있어요. 네. 한번 바글바글 끓었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물을 한 3번 정도로 나눠서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그 정말 사고를 우리듯이 그렇죠. 우려내고 또 넣고 우려내고 또 넣고. 근데 이게 집에서 하시다 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귀찮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다 넣고 끓이는 분들이 아,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만 바꿔주면 네. 훨씬 더 맛이 좋아지니까요. 꼭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정성이 조금 더 들어가면. 그렇죠. 일단 한번 좀 끓이는 사이에 네. 간은 좀 이따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네. 항상 끓이고 나서 맞춰주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요리를 또 준비를 했어요. 네. 일단은 자, 옮겨볼까요? 네. 자, 미역국이 끓는 동안 저희는 미역 초무침을 한번 네.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이 미역 초무침을 같이 준비한 이유는 네. 많은 분들이 미역을 준비를 하면 꼭 남아요. 맞아요.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해가지고. 많이 불려놔서 남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네. 반찬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미역 반찬을요? 그렇죠. 저는 오늘 네. 미역 초무침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 아까 이제 불려놓은 미역을 사용할 네, 거죠? 맞아요. 근데 네. 이 미역 초무침은요. 이 미역이 사실 겉미역 이대로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네. 사실 괜찮지만 살짝 한번 데쳐서 네. 사용하겠습니다. 물에 헤쳐서요. 자, 이제 물이 좀 네.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요. 팔팔 끓지 않아도 되나 봐요. 네, 아무래도 미역은 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기포가 생길 정도 한 90도 정도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 미역을 물에 담가놨는데 굳이 네. 이렇게 데칠 필요가 있나요? 일단 미역을 한번 데치게 되면은요 굉장히 네. 부드러워지면서 미역의 또 색깔이 굉장히 선명해지거든요.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네, 한번 데쳐주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몇 분 정도 데치면 될까요? 한 1분 정도만 데쳐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게 오래 데치실 필요는 없어요. 네. 1분 정도만. 네. 바로 찬물을 넣나요, 네, 선생님? 바로 찬물을 넣을게요. 아무래도 좀 무침이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바로 차갑게 식혀주시는 게 좋아요. 됐어요. 선생님, 이렇게 미역을 넣었는데 옆에서 네. 미역국이 끓고 있어요. 맞아, 이럴 때 이제는 나머지 물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나머지 물을요. 미역국에 들어갈 네. 나머지 물을 다 넣죠, 이제. 네. 자, 이렇게 넣고서 네. 끓여주시면은 네. 이제 여기 팔팔 끓으면은 여기다가 약간의 소금 간과 네. 그리고 마늘 그리고 저만의 또 하나의 양념, 비정의 양념이 있거든요. 뭐예요?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팔팔 끓는 동안 저희는 미역 초무침을 초무침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또. 볼게요. 자, 이렇게 미역은 이제 준비됐고요, 선생님. 네. 이제 뭘 하면 되죠? 미역도 한번 좀 잘라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채소도 같이 함께 넣어야지 맛있잖아요. 네. 자, 미역을 한번 잘라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물기를 좀 잘 짜서 네. 준비를 해줄게요. 보통 미역이 물론 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네. 뭐 한 번 큰 거 사면은 2, 30인분 나오거든요. 오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네. 집에서 반찬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반찬 한번 만들어서 드시면은 좋죠. 그리고 안 먹을 때는 그냥 말려둔 채 그대로 냅두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보관을 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네. 말린 재료는 너무 습한 곳에 두시게 되면은 네. 마찬가지로 상해요. 오. 특히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려 있는 것도요? 네,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너무 이 습기가 있는 곳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미역도 준비를 좀 해놨어요. 풍성하네요, 그냥. 이런 미역 반찬은요 한 번에 만들어 놓으시고 네. 맨날 드셔도 괜찮으니까. 냉장고에 넣고요, 네. 또. 저는 오이는 네. 이렇게 돌려 깎아서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네. 돌려 깎는 이유는 오이의 가운데 씨 부분이 굉장히 좀 수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묻혀놓고 나면 물이 많이 생겨요. 예. 그런 거를 대비해서 좀 씨는 제거하고 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갔을 때 이게 너무 이렇게 아삭거리지 않고 물컹물컹하잖아요. 맞아요. 식감이요. 네. 초무침에는 확실히 이렇게 오이가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맞아요. 좀 약간 씹히는 맛도 있어야지. 네. 또 미역이 약간 흐물흐물거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씹히는 무언가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도 같이 넣고요. 물 넣을게요. 네. 무도 마찬가지로 그냥 네. 집에 남은 조각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조각무 같은 것도 썰어주시면 돼요. 써는 크기는 네. 다 맞춰서 써나봐요. 아무래도 들어가는 재료들이 하나라도 약간 비슷하게 들어가면은 훨씬 더 네. 보기도 좋고요. 네. 또 먹기도 더 좋으니까요. 자, 그리고 양파요. 그래서 이런 음식은 장점이 그런 거죠. 꼭 남은 뭐 채소가 많이 없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채소 좀 넣어주셔도 되고. 오. 자, 이제 당근까지 썰어가지고 네. 초무침에 좀 더 씹을 거리를 네. 더 넣었고요. 자, 이렇게 당근을 담아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뭐 맛도 내주지만 네. 이렇게 모양도 좀 좋게 네. 고추를 좀 얇게 썰어 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약간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얇게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고추가 들어가야 매콤하죠, 선생님. 맞아요. 향도 그렇지만 네. 또 보는 시각적인 것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잘 썰어서. 향이 굉장히 좋네요, 선생님. 확실히 자, 고추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네. 준비를 해놨어요. 이젠 절여야 돼요. 그래서 뭐 채소들을 네. 좀 절이게 되면은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맛이 좋겠죠. 그래서 절이는 거는 같이 절여주시면 돼요. 절이는 건 제가 네. 요리비가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네. 좀 도와드릴게요. 요거로 해놓고 이렇게 소금으로 이렇게 두면은 돼요. 맞아요. 절이는 건 소금으로 절이는 게 맞지만 예. 저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네. 한 가지의 맛을 더 추가합니다. 아, 제가 지금 네. 작은 소금을 넣었으니까 네. 큰 소금을 더 넣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백동 소금을. 아니에요. 아니, 소금 없이 뭘로 절여요? 하나 더 있어요. 뭐요? 바로 물엿이에요. 아니, 물엿으로 절이면 한다고요? 네, 물엿으로 절여주시면은 예. 수분도 훨씬 더 빨리 빠지고요. 네? 가지고 있는 단맛까지도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씹는 맛이 좋아요. 오. 왜 광희 씨 어디 보쌈 먹으러 가면은 네. 무김치 먹으면은 굉장히 꼬독꼬독하고 달콤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소금만으로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물엿이에요. 야. 네. 이거 처음 알아요, 선생님. 처음 알았어요. 오, 이게 그래서 있었구나. 집에서도 좀 시간이 좀 없다 그러면 네. 소금 플러스 이렇게 물엿을 좀 넣어주시면 훨씬 더 절여지는 속도도 더 빨리 오. 할 수 있고요. 네. 맛도 훨씬 더 아삭아삭하게 즐길 예? 수가 있습니다. 살짝 단맛도 낼 수 있고요. 그렇죠. 오, 좋은 아이디어예요, 선생님. 자, 이렇게 네. 쓱쓱쓱 묻혀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몇 분 정도 두면 될까요? 30분 정도만 딱 지나도요, 네. 완전 느낌이 달라져요. 아, 그래요? 뭔가 부드러워지면서 네. 씹을 때 굉장히 아삭아삭해집니다. 자, 이렇게 30분 정도만 네. 두면. 오, 진짜 이렇게? 네. 오, 대박. 이렇게 절여놨어요. 물이 많이 빠졌죠? 예, 이게 나온 물이에요, 다? 네, 이게 다 지금 나오는 물이에요. 소금으로 절였을 때보다는 조금 더 달짝한 맛도 나고. 그럼요.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찬이라든지 보통 홍어 무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물엿을 꼭 한번 써보시면 좋으시고요. 네. 집에 물엿이 없다면 올리고당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절여봤고요. 자, 그리고 그냥 네. 바로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살짝 한번 헹궈주는 게 더 좋습니다. 네, 한번 그래서 헹궈볼게요. 물에다 담아서 살짝 한번 그래서 오, 시간이 없을 때 정말 간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자, 이렇게 네. 자, 물에 한번 살짝 한번 헹궈서 네. 그리고 또 어차피 저희가 물기를 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물기를 꼭 짜야 돼요. 물기를 꼭 짜죠. 꼭 짜서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묻혀볼까요, 선생님? 네, 이제 양념만 만들고 무치기만 하면은 네. 오늘 할 일은 끝이에요. 자. 자, 양념 네. 해주시고요. 근데 선생님, 초무침의 양념 중에 왜 고춧가루가 안 보이고 고추장이 안 보여요? 아, 오늘은요. 예. 이 보통은 초고추장에다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아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고추장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네. 나중에 물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약간 담백하게 매콤한 양념을 좀 빼고 제가 네.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식초를 좀 새콤하게 초무침이니까 네.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설탕. 네. 그 설탕이 잘 녹아야 돼요. 네. 항상 모든 양념은 액체와 설탕을 꼭 같이 녹여주셔야 돼요. 녹인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왜 설탕이 안 녹으면요 나중에 이게 간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씹혀요. 맞아요, 씹혀요. 바삭바삭하게. 그래서 항상 설탕을 먼저 잘 저어준 다음에 네. 자 그리고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자, 매실청을 한꺼번에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뭐 깨나 참기름은 항상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네. 자 간장, 다진 마늘. 네. 향이 괜찮은데요, 선생님?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 네. 그냥 저희가 준비한 고추도 같이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요? 어차피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같이 함께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깨소금. 네. 양념만 묻혀놓으면 요리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참기름을 함께 넣어서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 만약에 부족한 간이 있다 하면 여기에 소금을 아주 살짝만 넣어서 약간 부족한 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미역을 고추장이랑 같이 먹으면 그냥 고추장 맛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간장 양념을 먹으면 조금 더 미역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약간 오늘은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네. 큰 다른 분들 좀 매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는 네.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은 훨씬 더 부담감도 없고 네. 또 이렇게 상큼한 게 들어가면은 네.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네. 자 그리고 채소도 같이 채소는
내가 만약에 이런 아삭거리는 게 더 좋다 네. 하시면은 뭐 양을 좀 더 늘리셔도 크게 무리 없어요. 저는 여기 피망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망도 뭐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인 취향대로 네. 넣으시면은 또 향이 또 있으니까 좋죠. 지금 향 정말 좋아요, 선생님. 향 좋죠. 예. 향이 이게 약간 바댄 냄새도 나면서 예, 예. 약간 상큼한 향이 나니까 네. 훨씬 좋고요. 뭐 취향에 맞게끔 약간 레몬 같은 것도 좀 네.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한번 담아볼까요? 네, 완성도 네. 가져올게요. 사실 그 미역의 비릿한 향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덜 나면서 고소하고 담백한 향이 나요, 선생님. 그러면서도 약간 새콤한 향이 맞아요, 맞아요. 입맛을 막 자극시켜줍니다. 새콤한 향도 나고요.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미역 초무침이 완성됐고요. 네. 자, 이제 미역국도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진 마늘 같이 넣어주시고요. 미역국 끓일 때 항상 다진 마늘 네. 넣더라고요. 사실 다진 마늘을 좀 넣어줘야지 약간 그 마늘의 향이 이 미역에 가지고 있는 향과 어우러지면서 네. 고소한 맛도 좋아지고요. 이거는 저는 멸치 액젓을 좀 사용할 건데요. 네? 멸치 액젓을 좀 넣어주면은 네. 감칠맛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취향대로 해주시지만 나는 네. 좀 구수하면서도 뭔가 할머니가 끓여주는 것 같은 맛이 그걸 원한다. 생각날 때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멸치 액젓을 좀 넣어주시면은 좋고요. 만약에 없다. 네. 이것 때문에 또 같이 또 다시 구입하기 좀 그러시다 하시는 네. 분들은요. 국간장으로만 그냥 간을 맞춰주셔도 좋습니다. 네, 좀 더 구수한 맛을 내기 네네. 위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간을 딱 먹어보고 좀 나는 좀 약간 부족한 간이 있다. 네. 그러면은 약간의 소금 간으로 네. 맞춰주셔도 좋습니다. 소금은 조금만 넣으세요. 네. 조금만 넣으면 소금은 또 깔끔한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옮겨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미역까지 딱 올려주시면 뽀얀 국물까지 잘 우러난 예. 오늘의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 3번 이렇게 끓이고 넣고 해서 그런지 네. 정말 사골 국물처럼 그렇죠. 국물이 뽀얗네요. 네. 자, 이렇게 깔끔하고 담백한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입맛 당기는 새콤한 맛의 미역 초무침, 식감 살려 무치는 비법 공개. 손질한 채소에 소금을 뿌려 절이는 게 포인트. 하지만 소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물엿까지 넣어 절여주면 수분이 빠지면서 채소가 더 아삭해져요. 이렇게 하면 단맛도 더해져 더욱 맛깔나는 미역 초무침으로 업그레이드. 새콤달콤 오돌도돌한 미역 초무침으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